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의 축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한국도 본격적인 대선의 막이 오르면서 다양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죠. 해외에서는 어떤 황당한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귀를 사로잡았을까요? 최근 총선을 치른 일본 집권당 자민당은 총선에서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립니다. 바로 독도였는데요. 자민당의 공약을 담은 정책뱅크 안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면서 영유권을 되찾겠다는 공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민당은 고유 영토를 단호히 지키기 위해 역사적, 학술적 조사 연구를 한층 심화하고 전략적인 홍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죠. 그 일환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는 새로운 근거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전시를 시작합니다. 이 전시는 일본의 태평양 전쟁 책임과 관련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70주년을 맞아 열린 전시였는데요. 여기에는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영국과 네덜란드 대표의 회의록이 있었죠. 회의록에는 독도를 한국 땅으로 규정한 영국이 자신들의 초안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등장하는데, 일본은 이게 바로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것을 영국이 동의했다는 증거라고 해석합니다. 호주 외무성 서한에서는 조선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는 섬들이라면 기지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독도의 한국령을 확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일본은 호주가 한국 주장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다라는 전혀 엉뚱한 설명을 내놓기도 했죠. 독도 영유권을 공약으로 내세운 자민당, 총선에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의 트럼프, 악을 처단하는 독재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에 취임 후 6개월 내에 범죄 근절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에게 초법적인 살인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마지막 유세에서는 인권법은 잊어버려라 라고 말해서 오랜 기간 범죄와 부패에 지쳐있던 지지자들에게 엄청난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16대 필리핀 대통령으로 선출된 직후부터 빠르고 착실하고 단호하게 공약을 이행하기 시작하죠. 우선 경찰과 군인에게 불법약물 용의자를 직접 처단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범죄자를 잡다가 목숨을 잃게 하더라도 사면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 결과 취임 이후에 최근까지 필리핀 경찰의 자체적인 단속에 목숨을 잃은 용의자는 무려 5,810명, 인권단체 추정은 3만 명에 달합니다. 최소 수천 명이 재판도 없이 목숨을 잃은 셈이죠. 두테르테가 살벌한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자 취임 2개월 만에 전국에서 11만 6천 명이 넘는 관련 용의자들이 자수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인권을 신경 쓰지 않는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의 코미디 같은 서사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요. 인구 4,400만 명의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대선, 정치 경험이 전무한 신인이 현직 대통령을 3배 가까운 차이로 꺾으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17살의 연예계에 데뷔한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 드라마로 불리는 작품에 출연했고, 여기서 대통령 역할을 맡은 배우였습니다. 국민 배우로 발돋움한 뒤에 정치에 눈을 돌렸고, 이후에 드라마 제목을 본딴 국민의 종당을 창당했죠.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할을 맡은 배우가 실제 정당을 창당하고 실제 대통령까지 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독특한 대선 후보 또 있습니다. 2014년에는 스타워즈의 악당 다스베이더가 대선에 나타났는데요. 인터넷 당이라는 정당의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인물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우크라이나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공약을 내놓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탓에 후보 등록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015년 총선 당시에 독특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주택 100만 호를 다 짓지 못하면 자신의 코수염을 자르겠다고 약속한 건데요. 유권자들에게 주택 공급이 완료되지 못하면 스스로에 대한 체벌의 의미로 코수염을 자르겠다. 나의 코수염은 주택장관의 성과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 공약이 먹힌 이유, 코수염이 마두로의 트레이드 마크였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해당 공약에 열광했고요. 지지자들은 그를 상징하는 코수염을 달고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무상주택과 다름없었던 주택 공급이 결국 현실화되면서 마두로 대통령은 코수염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 나온 도널드 트럼프의 충격적인 공약 기억하시나요? 바로 멕시코 국경 장벽이었는데요. 당시 트럼프의 최대 선거 공약은 불법 이민자 추방이었고요. 더불어 멕시코 국경지역 1600km 구간에 높이 최대 9m의
크고 아름다운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중국인도 수천 년 전에 만리장성을 만들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면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건설 비용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데다가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을 연상케 하는 충격적인 비주얼의 멕시코 장벽이 실제로 건설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들이 난무하던 그때 결국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황당무계한 공약으로 취급받았던 멕시코 장벽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현실화됐죠. 2017년 9월 25일 기공식을 하고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장벽을 건설하는 데 드는 최대 44조 원의 비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 문제가 거론됐죠. 트럼프는 당선 이후에 이 공약을 이행했지만 완료하지는 못했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멕시코 장벽 건설 중단을 명령했죠. 만들어지다만 멕시코 장벽은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홍수에 폐허로 변해버린 장벽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또다시 환경 문제가 거론됐지만 공화당이 이끄는 텍사스주는 여전히 장벽 건설 재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